말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통장에 고깃값 좀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잡수세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죠. 이렇게 가면 좋은 거야. 근데 말로만 속을 제일 많이 썩이면서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셔요. 속으로 너 때문이야 그러고 싶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100% 그런 것들을 이제 헤아릴 수는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또 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어하는 능력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대처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약점을 상대방은 전혀 딴 생각 없이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이것도 이제 내가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말하는 방법도 있고, 훈련을 해야 될 거. 또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고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내 입에서 나갈 때, 내 귀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게 분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비웃거나 나를 그냥 의도적으로 비꼬아서한가 진짜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이게 그 고기도 드셔야지. 그 고기도 맛있게 드셔야 돼. 네. 이게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진짜 듣기 싫은 고기도 맛있게 드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통장으로 뭐 돈을 보내고 전에 내가 쓰러졌을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죠, 훈련. 자, 어쨌든 대화라고 하는 거는,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훈련이고, 그동안은 내가 막 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다면 좀 더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또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되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맨날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맨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방어를 해야죠. 내가 상처받지 않고, 전도서 7장 21절에도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 마음에 안 두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면 그래도 좀 더 넘어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할러바는 좋은 점을 찾는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점을 찾는 전문가가 되라. 자, 이 사람이 팀이라는 동기와 함께 교수회의와 사회연구에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 같았다. 그는 항상 실수보다는 학생들이 잘한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인사하고 그들의 해낸 일을 칭찬해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너의 인생의 기회를 찾아보고 끊임없이 좋은 점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항상 좋은 점을 찾아내는 데다가 일단은 중점을 두는 거예요. 좋은 점을. 그는 나에게도 똑같이 했다. 그는 얘기한 모든 잘한 일을 짚어주었고 나의 헌신적 태도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자네의 수업 방식은 정말 대단해. 학생들이 자네 수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네.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그런 말들은 나를 더욱 좋은 선생으로 만들어 주었고 말의 힘에 대한 실로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친절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말로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뭔가 좋은 이야기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오래전 동료 팀을 만났을 때 이 책이 씨앗이 뿌려졌다. 그만큼 팀은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그에게 끌리게 되었다. 학교에 관한 것이든 누구에 관한 것이든 혹은 삶의 다른 면에 대해서든 그는 늘 좋은 점을 발견했다. 또 그 좋은 점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우리의 뇌는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보면은 좋은 점을 찾기보다는 안 좋은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점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점이 뭐지? 그래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 예. 좋은 점을 찾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항상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좋은 점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을 좀 하시고 임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원수를 만들고 싶다면 뭐만 지적하면 됩니까? 단점, 문제점만 계속 지적해내면 멀지 않아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잘하는 점, 칭찬할 점만 찾아라.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지해주는 말이라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 지글러가 제안했던 것처럼 좋은 점 찾기를 좀 더 자주 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이 훈련을 잊어버리지 말라. 식당에 가면 요리사에게 오늘 음식이 너무 좋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는 세인트 루스에 있는 미팅 때문에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둘 다 해물 파스타를 주문했다. 음식이 참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주방에 허가를 받고 들어가 물었다. 누가 저 맛있는 해물 파스타를 만들었나요? 그들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와, 정말 훌륭해요. 정말 너무 멋진 식사였고 내가 맛본 가장 훌륭한 요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요. 얼굴이 달아오른 요리사들은 거듭 그에게 감사했다. 그러니까 수고한 점을 찾아내 주는 거죠. 뭐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먹고 나오는데 뭐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있어? 그래 버리면 뭐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지만은 그런 항상 좋은 점을 찾아서 고마워하는. 네. 우리 정치라는 것이 항상 상대방의 문제점만 찾아내려고 하는 데서 이게 조화를 못 이루는 거죠. 잘한 점은 인정해 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는 그런 걸 인정해 줄 줄을 몰라요. 항상 문제를 꺼트리만 꺼내고 그러니까 서로 항상 원수관계. 그러니까 한쪽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상대의 정권은 다 무너져야 되고 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구적인 정권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칭찬의 말은 서로에게 언제나 이득이 된다. 우리가 하는 칭찬의 가장 수혜자는 아마 우리 자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단점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삐딱해져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병들어서 일찍 죽을 가능성이 생겨요, 이게.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빨리 죽을까 봐 예수님께서 야, 쟤 때문에 네가 빨리 죽을 필요 뭐 있냐. 그냥 쟤를 내비둬라.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점만 자꾸 보게 되면 내 마음 상태가 항상 삐딱해져요, 이게. 그런 것이 없이는 또 나쁜 점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칭찬을 하는 것은 그걸 받는 것과 똑같이 멋진 일이다. 칭찬하는 말과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에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찾아보는 거다. 무엇을 칭찬하든지 그것은 멋진 일이다. 모든 창조물은 칭찬에 반응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았을 때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감정 없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수도 없다는 거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새겨들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단점을 보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는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할어반이 자기 아들과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기보다 옳은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주 듣게 되는 건 그들이 서투른 일과 실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 옳은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한 뭔가 옳은 행동을 찾아내는 것보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는 것을 더 잘한다는 것이다. 나의 큰아들에 대해 그런 버릇을 그만두기까지 전까지만 해도 나도 이런 부모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붙들고 말했다. 너 아침에 네가 한 일을 기억이 나는 거냐? 자기가 먹고 난 접시는 스스로 세척기에 넣어야지. 그냥 조리대에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니?
대는 그날 일진이 좋지 않았거나 내가 흠을 잡아내는 걸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 애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늘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것만 말씀하시죠. 아빠가 하는 건 그게 다예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사무쳤다. 그 애는 나를 비난했고 나는 책임감으로 떳떳하지 못했다. 정말 부끄럽게도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을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여왔다. 내가 그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만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되어버렸다니.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실망이 가득한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동안의 모든 비난을 되돌리고 그것을 칭찬으로 바꾸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난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아들은 예의 바르고 모범생이고 훌륭한 운동선수이고 성실하고 주변 일도 잘 도와주고 골치 아픈 문제는 결코 만들지 않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아들을 둔 데 대해 부모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빠가 하시는 건 항상 제가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다예요. 우리 가족의 삶은 그날 극적인 변화를 했다. 나는 나의 새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으며 내가 얼마나 그 애들을 존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내 아이들은 결국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들어야 하는 말, 즉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 건강에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옳은 일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는 일이다. 아이들의 잘못 행동한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는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명심하라. 다른 모든 사람이 그랬듯 우리 아이들도 그들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칭찬할 줄을 몰라요. 그냥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한 행동만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항상 보면 먼저 잘못된 점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잘못된 일만 계속 쌓이면 그의 인생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평범하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잘 지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좋은 점을 찾는 전문가가 되라. 네. 좋은 점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되라. 기억하자. 단점은 생각하지 않아도 잘 보이지만 칭찬을 위한 장점, 좋은 점, 잘하는 점, 애쓰는 점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야 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라. 소통의 능력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좋은 점을 찾는 달인이 돼야 한다. 자, 상진이 이야기는 여러 번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좋은 예예요.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점, 장점, 감사할 점을 찾아주면 사람이 치유가 된다. 상진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상진이는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교부를 깨기도 하고 양극성 장애를 보이며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상담실로 보내졌다. 상진이는 노숙자 엄마에게서 태어나 바로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ADHD 약을 복용했고 4학년 때는 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정신과 병동에 한 달 입원한 적도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나온 상태다. 상진이는 키가 또래보다 훨씬 작고 왜소했다. 친구도 싫고 운동도 싫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술 주정뱅이나 노숙자라고 말했다. 그는 문장 완성 검사에 이렇게 썼다.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없다. 친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한다. 나의 엄마는 나를 버렸다. 나의 아빠는 모른다. 아마 알코올 중독자일 것 같다. 학교는 빨리 때려치고 싶다. 아무 재미가 없다. 선생님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커터나이프.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만일 동물이 된다면 독수리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면 두더지 아무도 못 보니까. 나의 꿈은 없다. 노숙자? 이런 상진이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본인은 아무 장점도 없다고 했지만 나는 상진이를 상담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발견했다. 그림을 잘 그린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한다. 글씨를 잔뜩하게 잘 쓴다. 음식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 동물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호기심이 많다. 유머 감각이 있다. 놀이를 빨리 배운다. 몸 동작이 빠르다. 눈이 맑다. 귀가 잘생겼다. 목소리가 좋다. 이 밖에도 약 35가지 장점을 찾아 적어주자 상진이는 그 내용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는 점은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상담사가 알아주니 매우 기뻐했다.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자 상진이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 상진이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이라는 장점 하나를 살리면서 다른 많은 심각한 문제 행동들이 사라지고 좋은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약을 중단했지만 양극 장애 증상을 몇 달째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미술반에서 친구도 사귀었다고 한다. 사람은 두 방향을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못 가고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못 가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단점이 문제가 많을 때 계속 문제만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더 문제 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지금 아이의 장점만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자기 장점을 찾고 그 속에서 장점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을 때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너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너 왜 맨날 이렇게 살아? 이러면은 이제 더 약이 오른다는 거예요. 약이 오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 분야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 분야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삐딱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고 장점을 찾으면은 항상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 우울증 환자 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근데 나중에 그 상처가 그 뭐예요? 그 친정 어머니한테서 받은 상처들. 근데 참 똑똑하고 착하고 장점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장점을 이제 찾아보낸 거니까 17가지를 찾아보냈는데 글씨도 참 잘 써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글씨 너무 이쁘게 잘 쓰네요. 그리고 이제 보냈더니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시어머니는 못한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못한다고만. 못하는 것만 해요. 그런데 그게 친정 엄마로부터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꿈이 뭐냐면은 먼지가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먼지. 그래서 왜 먼지가 되는 게 꿈이냐 그러니까 먼지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하고 아름답고 또 착하고 훌륭한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나중에 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점을 찾아내고 우리 안에는 5가지 본능적인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타나야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심리치료에서 장점을 찾는 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지 못하고 단점만 지적하거나 바보 취급을 하면 이것은 상처를 받아 병이 된다. 유년 시절 나를 괴롭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다. 그래서 나는 나와 접촉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살핌, 사랑, 용기와 칭찬에 대해 특별히 민감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과 칭찬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항상 정의파, 옳고 그른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상처를 주면 아무리 정의파라도 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는 데다가 우리의 눈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면 문제가 있어도 지혜롭게 다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지금 11가지, 5가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11가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지금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인사. 두 번째는 경청. 세 번째는 칭찬. 좋은 점, 수고한 점, 이런 거예요. 수고한 점. 다 이게 사촌 형제들이에요. 칭찬, 좋은 점, 수고한 점, 애쓰는 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긍정의 말 사용하기, 긍정의 후원자. 부정의 말은 상처를 주고 긍정의 말은 치유를 한다. 부정의 말은 관계를 끊게 하고 긍정의 말은 관계를 좋게 한다. 부정의 말은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긍정의 말은 사람의 천재성을 찾게 한다. 자, 한번 이 말들을 한번 가만 보세요.
자, 부정의 말은 상처를 줍니다. 어떤 말들이 있죠?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예. 너는 하는 짓이 맨날 그래. 예. 전에도 너 그러더니 네 장래가 정말 불쌍하다. 희망이 없다. 예. 자, 부정의 말은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너 할 줄 아는 거 있어? 기껏 한다고 해놓은 게 이 꼴이냐? 네.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니? 네.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이건 이제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면 사람은 더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긍정의 말은 천재성을 찾게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죠? 네, 넌 할 수 있어. 자, 그냥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또 부담감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했던 점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잘했던 점. 그러니까 이미 잘했던 점. 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루었던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던 점. 전에 이렇게 했을 때 너 그때 대단했어.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게 다시 이렇게 살려내요.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또 코칭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막 고민을 할 때 그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지난 날에 살아오시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하고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해결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결했었죠? 그래서 그때 해결한 방법들을 쭉 자기가 찾아내요. 이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체험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깨워 주는 거. 부정의 말은 희망을 잃게 합니다. 긍정의 말은 희망을 갖게 해요. 부정의 말을 버려야 한다. 긍정의 말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후원이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긍정적 후원이에요. 지지, 격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후원보다는 부정적인 지지를 더 받고 산다. 좋은 점을 찾기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많이 찾고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더 많이 찾고 듣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제는 긍정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사전에 나오는 북도다주다의 몇 가지 정의. 목적을 가지고 용기나 힘을 채워주는 것. 고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삶의 에너지, 용기 또는 활력소를 스며들게 하는 것. 신선한 용기나 열의를 불어넣는 것. 용기를 충분히 주어서 두려움이나 싫은 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 이게 자꾸 이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 이런 게 자꾸 용기를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막 힘들어서 난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보다는 엄마는 네가 늘 이렇게 애써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정말 고맙게 생각해. 네가 비록 이거를 다 포기한다 해도 엄마는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가 포기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예. 좀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척 쳐져 있는데 이거를 다양한 지금처럼 고마워하는 말, 애써준 말.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수능 시험에 점수를 잘못 받아가지고 딸이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카톡에다가 이런 글자를 보냈어요. 딸, 아빠는 공부 잘 못했어. 근데 아빠는 공부 잘 못했어도 야, 아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는 아빠는 네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감동이 주는 거죠. 야, 아빠는 공부 진짜 못했다. 그렇지만 야, 지금 아빠 잘 살고 있지 않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을 고무시켜 주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거죠, 이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먼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그들의 배경에는 분명 부모나 친척, 동료, 선생님, 목사님, 조언자, 코치 또는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과 명쾌한 의사소통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리차드 데보스가 긍정적인 후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말한 이유일 것이다. 성경은 전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긍정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담대하라, 빛을 발하라, 소금이다, 빛이다, 능력, 후사, 하나님의 자녀, 소망, 감사,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일어나라, 성령, 또 뭐 죄사함, 사랑, 자유, 축복 등 모든 말이 다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전체가 다 긍정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분이 업그레이드되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에디슨은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뒀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력 결핍장애, 즉 그 당시에는 아무 명칭이 없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여선생님은 그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꼬리표를 박아뒀다. 설상가석으로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에디슨을 꼬리표들에 대했고 에디슨의 머리는 뒤죽박죽이야라고 말하며 그를 무시했다. 이는 항상 엉뚱한 생각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를 교육하면서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천재성을 봤고 그것을 아들에게 늘 일깨워줬으며 넌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격려했다. 생애를 마치면서 에디슨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격려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나는 친구나 친척의 말 때문에 삶이 변화된 수백 명의 역사 속의 인물과 평범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말로 토마스는 겨우 17살 때 삶을 지지해주는 말이 가지는 힘에 매료되기 시작됐다고 한다. 그녀가 막 배우 일을 시작하면서 허우적거릴 때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적절한 말을 해주었고 그것은 당신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다. 적절한 말은 어렵고 위급한 순간을 극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성경은 적절한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을.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말. 어느 말을 사용할지, 말은 선택하는 것이다. 어느 말을 사용할 것인가는 자기의 선택이다. 긍정적이고 삶을 지지해주는 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다음의 말들은 그런 말들이다. 40가지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긍정의 말. 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고마움을 표현한 말, 인정해주는 말, 반가운 인사, 칭찬, 축하,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말,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 재능을 인정해주고 찾아주는 말, 편안하게 해주는 말, 격려, 응원하는 말, 묻고 관심을 보여주는 말, 관계를 개선하는 말, 웃게 만드는 말, 믿음과 확신에 찬 말, 좋은 소식, 존중, 상냥한 말,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말, 찬성하는 말, 초대하는 말, 예의 바른 말, 충고와 상담하는 말, 사과, 용서, 도움을 주는 말, 진실된 말, 좋은 점을 지적해주는 말, 애정이 담긴 말, 가치 있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 수고한 것들을 찾아 감사하는 말, 미래에 대해 희망을 말해주는 말,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는 말, 장점을 찾아주는 말, 존귀한 가치를 찾아주는 말,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 발전시켜주는 말, 편히 쉬게 해주는 말. 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될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존중의 여김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긍정의 말이 많은가 부정의 말이 많은가? 이제 부정의 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긍정의 말을 채워보라. 삶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바울 사도는 모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의뢰로운 말을 하라고 당부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축복의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로마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관심을 갖고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긍정의 말,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인정해주는 말. 자, 팀은 항상 가는 곳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고 싶다는 것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느끼도록 했다. 사람들은 항상 그와 가까이 있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러한 그의 특별한 재능을 배우고 싶었다. 자, 묻고 관심을 보여주는 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요즘 어떠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들의 문제보다는 먼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관심거리에 대해서 의미와 그것이 가져다 줄 영광을 설명해 준다. 다른 사람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는 보통 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나의 것을 중요하게 인정해 주기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건 대화법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상대방의 중요한 관심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대화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요셉의 성공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죠? 예, 지하 감옥에서 감옥에 들은 왕의 신하 얼굴에 나타난 근심을 그는 관심 있게 봤고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줬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미소를 지어라. 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을 기억해 주라.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도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라는 기억해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용기를 북돋아 줘라. 다른 사람의 흥미를 가지는 이야기를 하라.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진심을 다하라. 그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보라.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의 좋은 점들을 인정하고 애쓰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감사해보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존귀하게 인정받는다는 걸 느끼를 원한다. 이는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인정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이 즐겁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들이 성취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인 마리 루이제 공주는 1980년대 영국에서 몇 명의 유명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두 사람이 국무총리를 지낸 벤자민 디스라엘리와 윌리엄 글래드스톤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두 사람의 저녁 만찬에 각각 초대를 받아 다녀온 후 두 사람이 그녀에게 한 말의 차이에서 받은 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글래드스톤 씨 맞은편에서 앉아 저녁 식사를 한 후 그의 방을 나오면서 나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디스라엘리 씨의 맞은편에 앉은 후에는 내가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누가 이야기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돼요? 자, 첫 번째 사람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올 때는 무슨 느낌을 가졌어요? 아,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서는 내가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됐다. 무슨 의미예요? 지금 첫 번째 사람은 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똑똑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은 뒤에 사람은 이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잘하는 점, 훌륭한 점을 많이 찾아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나올 때 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복습과 점검하기.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의 기본은 뭐예요? 요거는 계속 따라다니는 질문이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의 기본적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의 5성품의 이야기입니다. 5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본장에서 설명하는 현장에 사용해야 할 좋은 말 5가지는 뭡니까? 첫째 뭐예요? 아름다운 인사하기. 두 번째 경청 잘하기. 세 번째 칭찬 잘하기. 좋은 점 찾기. 수고하고 애쓰는 점 찾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긍정의 말하기. 다섯 번째 상대방의 관심거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말할 줄 알고 상대방의